최근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면서 대만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국제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대만 전쟁과 무관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전쟁 당사자는 아니지만 한국은 경제, 안보, 외교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 전쟁이 현실이 된다면 한반도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만을 공격할 것인지가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만 전쟁의 양상에 따라 주변국들의 대응과 한국이 받는 영향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중국의 대만을 침공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중국이 대만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입니다. 대만 해협을 봉쇄하고 주요 무역 항로를 차단해 국제사회와의 연결을 끊는 방식이죠. 대만의 경제는 반도체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전략이 실행된다면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며 한국의 반도체 IT 산업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 8월 2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과 해상 공중 봉쇄 훈련을 감행하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죠. 이러한 전술이 확대된다면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제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핵 공군과 미사일 전력을 총동원하여 빠른 시간 내 대만을 점령하려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아시아 전체가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커집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한 한국도 미군 기지를 통해 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상승하죠. 특히 평택, 오산, 군산 등 주한미군 기지가 미군의 전력 투입 거점이 될 경우 한국도 직접적인 군사적 압박을 받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거 1950년 7월 4일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했지만 그 이면에는 대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중국을 견제하지 않았다면 대만 역시 이미 중국의 일부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죠. 즉, 중국이 대만 전면전을 감행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크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중국이 단기간에 대만을 점령하지 못하고 전쟁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전 세계가 대만을 둘러싼 경제적, 군사적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도 장기전에 대비해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할 가능성이 크죠. 특히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질 경우 한국 경제도 장기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은 동아시아판 우크라이나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국제사회가 대만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도 군사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죠. 장기전이 지속되면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한국 역시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은 재앙적 사건이 될 것이라며 강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죠.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 일본, 필리핀, 호주 같은 동맹국들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는 핵심적 거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 필리핀 역시 미군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미 일본과 필리핀에 주요 군사력을 배치하며 대만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최근 미군이 자국 내 주요 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죠. 주변국들이 개입할수록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며 결국 한국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만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 붕괴, 원자재 에너지 가격 급등, 금융시장 불안정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핵심 거점이며 그 중에서도 TSMC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요. TSMC는 애플, 엔비디아, 퀄컴, AMD 등 주요 IT 기업들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로 반도체 시장의 60%를 점유하며 최첨단 반도체 5나노미터 이하 생산에서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 전쟁으로 TSMC의 가동이 중지된다면 전 세계 IT, 자동차,
AI 산업 전반이 심각한 생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TSMC의 가동 중단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주문 이동 가능성 증가로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 확대, D램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TSMC의 마비가 무조건 한국 반도체 기업에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네온가스, 불화수소, 웨이퍼 같은 원자재가 필수적인데 만약 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거나 물류 공급망이 마비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더욱 강화하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의 시장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도 높죠.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문제와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대만 해협과 중국 주변 해역은 세계 주요 물류 거점이므로 전쟁이 발생하면 해상 운송이 중단되거나 심각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에너지원의 약 90%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 중 하나가 중국과 중동 지역이죠.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원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각국의 에너지 비용이 폭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만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며 글로벌 금융시장 또한 강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증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르게 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경제가 크게 흔들린 바 있습니다. 만약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와 유사한 경제적 충격이 다시 한번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한반도의 안보 환경도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텐데요. 이번에는 대만 전쟁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 군사 작전을 전개하면 주한미군의 역할도 기존의 한반도 방어에서 대만 지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북한과의 전쟁 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일부 병력과 군사 자산이 대만 방어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공군 전력,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의 배치가 조정될 가능성이 크죠.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만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도 무기 지원, 경제적 기여, 군사 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한국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으며 한미동맹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대만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큽니다. 과거 미국이 해외에서 전쟁을 벌일 때 북한은 이를 틈타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북한은 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2003년 이라크전 당시에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선언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죠. 이처럼 미국이 대만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군사훈련 강화 등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만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은 외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미국은 한국이 대만 문제에서 협력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반면 중국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경제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과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중한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대만 문제에서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중국은 과거 사드 배치 당시처럼 강력한 경제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높죠. 과거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롯데마트는 중국 내 매장 99개 중 87개를 철수해야 했고 한국 화장품, 자동차 산업도 매출이 30에서 40% 감소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큰 타격을 입으며 여러 산업에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죠. 만약 이번에도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을 제재한다면 비슷한 경제 보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완전한 중립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동맹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한국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협력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외교 전략은 무엇일까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실리를 고려하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군사적 협력과 경제적 협력을 분리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이어가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고, 독일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러시아와의 외교적 대화를 유지하는 균형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접근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군사적 개입이 아닌 평화적 해결 중심으로 조정하며 미국과 협력하되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죠. 결국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며 안보와 경제적 실리를 모두 고려하는 현실적인 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만 전쟁이 터지면 한국은 단순히 남의 나라 전쟁으로 끝날 수 없는 상황이죠. 반도체 공급망 붕괴, 원자재 가격 상승,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북한 도발 가능성과 미국, 중국 사이에서의 외교적 선택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만 전쟁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어떤 대응 전략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